네, 안녕하세요. 이번 지방지 시험 잘 보셨죠? 그 중에서 식용작물은 문제가 어떻는가요? 이번에는 문제가 좀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기 편안하게 출제가 됐죠? 다른 과목도 그렇게 나왔을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으면 합격 점수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네요. 보면요. 그러면은 먼저 어디부터 보는가 하면은 이 단원별 출제 분석부터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먼저 미국 편에서 보면 미국에서 보면 몇 문제 나왔죠? 5문제가 출제가 됐죠. 미국 편에서 5문제. 그다음 맹류편에서 2문제. 작곡 편에서 2문제. 두루 편에서 3문제. 이제 서류 편에서 몇 문제 나왔죠? 2문제 나왔죠. 그러면 이 식용작물에서 몇 문제가 나왔다? 14문제가 나오고, 이제 어디 쪽으로 해서 재배학에서 몇 문제? 5문제 나오고, 그 다음 기타에서는 이제 하나가 나왔죠. 유기농업에 대해서 시험 문제 하나가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몇 문제? 20문제가 되죠. 이 2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문제 정도는 한 18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히셔야 돼요. 18개 정도는요. 그 정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안하니 뭐다 할 수 있다? 합격할 수가 있잖아요. 한 20문제 정도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한 18문제 정도 맞췄으면요. 그리고 우리가 이론 강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어디 쪽으로 가면서 농업직 쪽으로 가면서 이제 반드시 어디 쪽 가산점 쪽으로 좀 공부 좀 하시라 했잖아요. 가산점에서 기능사 쪽으로 종자를 따시든지 유기농을 갖다 따시든지 종자나 유기농. 그러면은 종자나 유기농은 어디 쪽으로 여러분들이 뭐다 과목하고 상당히 연결이 되거든. 그러면서 주로 이제 종자 쪽에가 더 연결이 더 많이 되죠. 유기농보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 유기농 쪽에서 한 문제가 이 기타 쪽에서 유기농에서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여기는 이제 문제 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보면서 다시요. 1번 문제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배에서 수인기의 가분무가 생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는 거. 여기서 1번 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요. 여러분들이 배에서 수인기의 가분무. 그럼 여기서 벼 일생편에서 여러분 보면 벼 일생에서요. 일생 보면은 수인기. 이제 수인기는 어느 시기가 여러분들이 되는 것도 보면서요. 수인기 하면요. 하나의 배동 시기가 되죠. 배동 시기. 이때 가분무다 하면은 가분무는 어떨 때 이들이 나타나죠? 그렇죠. 질소 비용이 가다할 때 뭐 해야 된다? 가분무가 되거든요. 가분무. 그러면은 어디 쪽으로 생식 쪽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질소들이 가용하면 안 되죠. 한번 봐볼까요? 건물 생산이 적어지죠. 건물 생산 적어진 이유는 가분무가 되면은 어디 쪽으로? 호흡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가분무 하면은 질소 성분이 좀 가다해서 뭐 해야 되죠? 입이 무성하다는 뜻이에요. 벼 잎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의 귀지라 돼가지고 조금 뾰족뾰족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분무가 되면 잎들이 뭐 해야 된다? 처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강합성 갖다 했던 양분을 갖다 생성을 하지만은 어디 쪽으로? 호흡 쪽으로 많이 소모하게 되거든. 호흡 쪽으로 되는 것이 뭐 해야 된다? 하나의 가분무가 되거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가분무는 어떤 성분이 가다해서 질소 성분이 가다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비료 중에서 다른 비료들은 어느 정도 인산이나 칼리질 비료는 어느 정도 줘도 되지만 질소 비료는 항상 어떻게 줘야 된다? 적당히 줘야 돼. 많이 줘버리면은 입이 무성해져 가지고 입이 다 처져 버리잖아. 처진 상태를 뭘 한다? 가분무라 하거든요. 또 부족하게 되면 또 안 될 것이고 그들 같다요. 자, 그러면 건물 생산이 적어지는 것은 어디 쪽으로 해서 방금 설명했듯이 호흡 쪽으로 해서 호흡이요.
내가 생산해 가지고 써야 되는데 입이 가려진 것은 생산도 하지 않으면서 쓰게 되잖아요. 맞는 말이요. 그다음 두 번째 보면은 이들이 또 영양하잖아요. 햇빛이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요. 더보기 쉽게 못한다 일어나시잖아. 더보기 쉽게.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된다? 더 우짜란다는 뜻이거든. 우짜라기 때문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뿌리 기능이 뭐 해야 된다? 저하되죠. 뿌리 기능들이요. 뭐 해야 되면은 가분무가 돼버리면요. 제대로 작용을 갖다요. 그 다음 네 번째 보면은 이제 줄기에서 시엔율이 높아진다. 줄기에서 시엔율이 높아지면은 좋잖아요. 근데 시엔율이 뭐 해야 된다? 높아지지 않아 써버리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시엔율이 낮아지게 되죠. 답은 어디 쪽으로? 4번이요. 한번 봐볼까요? 벼의 잇몸이 늘어지고 잇면적이 지나치게 커져 수강태세가 나빠지므로 강합성은 저하되고 호흡량은 그러니까 호흡량 뭐 해야 된다? 증가가 돼. 호흡량 갖다요. 강합성 뭐 해야 된다? 저하될 것이고. 왜 저하된다 했죠? 잎들이 서로 포개져서 엉켜지고 해가지고요. 그들이 머릿속에 글이 질까요? 머릿속에.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는 어디 쪽으로? 암기 쪽보다는 암기하면서도 머릿속에 상상을 갖다 해보라 했죠. 그러니까 질소질 성분이 많으면 입이 어떻게 된다? 보통 그림으로 봐볼까요? 보면은 벼 입이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벼 잎들이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디 쪽에서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잎들이요.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잎들이 다 쳐져버리거든. 쳐져요. 이렇게요. 요 잎이요. 어떻게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잎이 다 겹쳐져 버리거든. 어떤 성분이 많으면 질소 성분을 가다 있을 때요. 이렇게. 그러면은 서로 뭐 해야 된다? 포개지기 때문에 빛을 갖다가 잎 면적이 햇빛 반 면적들이 뭐다죠? 적어지잖아요. 빛을 갖다가 잎의 면적은 많지만은 다 포개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료를 갖다 줄 때도 어디죠? 또 같이 볼까요? 이 기질화 쪽으로 이게 기산질 SiO2요. 기산질 비료를 갖다 주게 되면 뭐 해야 된다? 잎이 이렇게 기질화가 되거든. 그런데 질소질 성분을 갖다 많이 주게 되면은 과다가 되면은 잎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 어떻게 된다? 표현하기가 서로 겹쳐버리거든. 그러니까 빛 면적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보면은 어디 쪽으로 이렇게 기질화되면은 각각 이렇게 다 빛을 갖다 받을 수가 있는데 이들을 갖다 다시 보면요 뭐 해야 된다? 잎이 이렇게 다 뭐 해야 되죠? 이렇게 잎들이요 다 포개져 버리거든. 포개져요. 그래서 강합성 빛을 받은 면적들이 적어진다는 것을 갖다 보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작물을 갖다 재배하면서 이 질소질 비료는 항상 어떻게 줘야 된다? 적당히 줘야 돼. 적당히. 다른 비료는 좀 더 약간 더 가다도 되지만은 이 질소질 비료만큼은 넘쳐버리면은 어떻게 가분무가 되기 때문에요. 이해가 됐을까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푸는데 좀 힘들었을 거예요. 이 문제를 맞히신 분들은 점수가 잘 나왔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다음 2번 문제 우리가 봐볼까요? 2번 문제 보면은 자식성 작물에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대한 이형 접합체 자식하면 F2 동형 접합체와 이형 접합체의 비율에서 나오네. 이들은 이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되죠. 기본적인 문제. 한번 우리가 봐볼까요? 이들은 여러분들이 어디 쪽으로 이 공부 처음 하신 분들은 바로 그냥 뭐에다 보면서도 뭐에 보인다? 답이 여러분들이 보였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나오죠? 한 쌍의 대립형질 했죠? 한 쌍의 대립형질 하면은 뭐 해야 된다? 라제이 여기다가 스몰이 해서 볼까요? 여기서 나오면은 뭐 나오죠? 라제이 나올 것이고 스몰이 나오잖아요. 그럼 라제이 스몰이가 되잖아요. 이들을 뭐 됐을 때? 자가 했을 때 자가.
자가 있을 때요. 같이 있을 때. 여기서 생인사포 몇 가지? 그렇죠. 라지 A, 스몰 A 나올 것이고 여기에서 라지 A, 스몰 A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은 뭐 해야 된다? 볼까요? 라지 A, 라지 A 될 것이고 자, 이렇게 만나면은 라지 A, 스몰 A 될 것이고 이렇게 만나면 뭐 해야 되죠? 라지 A, 스몰 A 되죠. 이렇게 만나면 뭐 해야 된다? 스몰 A, 스몰 A가 되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 이제 F2 동형 접합체와 이형 접합체의 비율 그랬죠. 이들을 나온 것을 갖다 다시 우리가 이들은 F1이 될 것이고 이들을 갖다 다시 이제 자가수분하면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자가수분하면. 그럼 여기를 갖다 문제에서 물어본 것이거든. 이들을 갖다. 그럼 여기에서 뭐 나오죠? 동형 접합체와 이형 접합체. 동형 접합체와 뭐다? 이형 접합체를 갖다 물어본 것이잖아. 동형하고 이형하고 동형하면은 이들이 동형 같은 것끼리요. 그다음 이형하면은 서로 다른 것이 뭐 해야 된다? 이형이 되잖아. 이형이요. 그러면 이들이 뭐 해야 된다? 동형. 그다음에 이들이 뭐 해야 되죠? 이형이 되잖아요. 그러면 둘이 되잖아요. 두 개요. 그러면 이들 비율은 갖다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된다? 1대1이 되잖아요. 1대1이요. 이 문제는 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점수 주기 위해서 또 출제하신 분들이 의외로 뭐 해야 된다? 기본적인 이런 문제를 갖다가 예세요. 이런 문제 놓치면 어떻죠?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 보면 동형이란 말, 이형이란 말. 그러니까 같은 것은 뭐다? 같은 것은 동형. 그러니까 우성은 열성들이잖아요. 우성, 열성. 그러니까 같은 동형, 우성, 동형, 열성, 동형이에요. 이들은 갖다요. 그 다음에 이들은 서로 이제 다르잖아요. 뭐 해야 된다? 이들이 이형이라는 것을 갖다 보면서요. 보면 뭐 나온다? 동형들이 몇 가지? 두 가지. 이형들이 몇 가지? 두 개. 해서 비율은 얼마 된다? 1대1이 된다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보면서요. 이런 문제들은 출제가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은 잘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 우리가 볼까요? 3번 문제. 3번 문제를 보면은 실온에 저장한 식물 종자의 수명이 가장 긴 것에서 나오네. 실온. 이제 실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연 상태로 해서 뭐이다? 이제 저장하는 것을 갖다 이야기하죠. 이 문제는 출제 여러분들 시험 보면은 기출 문제 보면은 이 문제들이 이제 어디 쪽으로 해서 장명종자, 단명종자 해가지고 출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거든.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디 쪽으로 하면서 자격증, 종자 쪽으로 해서요. 자격증 따면서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잡아두라겠죠. 그러면 볼까요? 여러분 교재 몇 쪽에 보면은 484쪽 보면은 이제 작물별 종자 수명이 나오죠. 단명종자 나오죠. 상명종자 나오죠. 장명종자 나오죠. 그럼 여기서 어디 쪽으로 이제 보면은 단명종자를 해서 누구 땅콩도 단명, 옥수수도 단명, 메밀도 단명이잖아요. 단명하면은 몇 년? 한 1, 2년. 씨앗을 갖다 우리가 수확해서 1, 2년이 지나면은 뭐 해야 된다? 하나의 이제 수명을 갖다가 발화력을 갖다 잃게 되거든. 왜 발화력을 잃게 되는가? 소모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씨앗들을 갖다가 장기간 보존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기간요. 호흡량 갖다 뭐 해준다? 다디게 줘야 돼. 호흡량 갖다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온이라 했잖아요. 실온이라는 것은 자연 상태를 갖다 얘기거든. 근데 자연 상태에서 보통 우리가 종자 수명하는 것은 단명, 상명, 장명 하는 것은 자연 상태거든. 자연 상태요. 그러면 이제 이들을 갖다 또 보면서 종자은행, 종자뱅크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정도 언제든지 시험 나올 만하거든. 종자은행.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종자은행은 뭐다? 씨앗을 갖다 수명을 갖다 장기간 이 방금 전에 봤던 이 단명 종자 하더라도 몇십 년 그렇게 가을크름 하는 것을
발화율을 가지고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에다 한다? 종자은행에다 저장하거든. 그러면 종자은행에서는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가 하면 자연 상태에서는 호흡이 이제 이렇게 보통 이루어지지만은 온도가 낮으면은 온도요. 그러니까 영하 몇 도씨 한 70도씨 그렇게 곳에 저장하면은 씨앗들이 호흡을 갖다가 더디게 느리게 호흡을 갖다요. 그래서 수명이 이런 단명 종자라 하더라도 몇십 년 그렇게 가 몇십 년요. 한다는 것을 갖다가. 그래서 종자 은행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한 번 정도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갖다 봤으면은 이제 한 번 문제 나온 것은 하면서 이제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나온다 하면은 또 나올 수 있지만은 상명 종자도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장명 종자도 나올 수가 있거든. 이런 문제들은 기능사기 때문에요. 기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제들. 기능사 이제 9급이기 때문에 또 자격증 기능사 쪽으로 해서도 출제가 잘 되잖아요. 종자 기능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들을 갖다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이런 작물들을 갖다 여러분들 보면서 여울하면 잘 안 여워져. 더. 그러니까 나하고 관심 있는 작물들 그들을 갖다 연결하면서 여러분들 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그 다음 4번 문제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다음에 설명하는 수학 후 관리 기술이 나오죠. 수학 후 관리 기술이요. 수분 함량이 높은 작물, 감자 등이 나온 거예요. 수학 작업 중 발생한 상처를 치유해야 안전 저장이 가능하다. 수확물의 상처에 유상 조직인 클로크층을 발달시켜 병균의 침입을 갖다 방지하는 조치도 하고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뭐 나오죠? CA 저장이 나올 것이고 예냉이 나올 것이고 키어링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뭐이 나오죠? 상온 통풍 건조도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CA 저장이나 예냉이나 그 다음에 키어링은 언제든지 이들은 갖다 시험 문제 감들이잖아요. 출제들이요. 그럼 여기서 CA 저장하면 CO2 농도를 갖다 높이고 산소 농도를 갖다 낮춰줌으로써 호흡을 갖다 더디게 한 것이잖아. 그들이요. 그들을 우리가 뭘 한다? 시저장 그래. 이제 시저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뜻을 갖다요. 여러분들이 어디죠? 얘들은 갖다가 저장 쪽으로 해서 수하고 관리 이제 재배학 쪽에서 이제 끝 부분에 이들이 이제 이어지잖아요. 이쪽으로 해서요. 그다음 예냉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예냉이라는 거. 이제 수하고 뭐이다 온도를 갖다 낮춰줌으로써 이들을 갖다요.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 하죠? 예냉 걸잖아요. 그다음에 자. 이 문제가 답이 되는 것은 뭐해야 된다? 이들을 갖다 키어링 처리가 되죠. 키어링 처리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감자나 고구마, 서류에서 이들을 키어링 처리를 갖다 주로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몇 쪽에 가서 670쪽, 670쪽 하면 끝 부분이잖아요. 다 끝난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갖다 보면서 외우는 것보다도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갖다 치러서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연결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이제 합격에 있으면은 참 축하드리지만은 만에 하나 더 뭐 해야 된다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가 그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제 시험 유형들을 갖다 그런데 이번 시험은 예년에 비해서 뭐에다 좀 쉽게 나왔다는 것을 갖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서 맞추면 안 돼요. 조금 더 약간 더 높여서요. 어디 쪽으로 국가직 시험 문제 정도 돼야 되거든. 그 정도요.
그다음 이제 어디로 보는가 하면은 이제 5번 문제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불완전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불완전미에 대해서요. 이제 불완전미 하면은 안전미가 나오고 뭐에 나오죠? 불완전미가 나오죠. 안전미는 제대로 갖춰진 이게 미가 뭐다? 쌀이요. 이게 제대로 갖춰진 쌀을 안전미할 것이고 이상이 있는 것을 갖다 우리가 뭐란다? 불완전미라 하지요. 자, 먼저 동절미 나온 거예요. 동절미는 쌀알 중앙부가 잘록한 쌀로 등숙기, 저온이나 질소가다, 인삼미, 칼륨 뭐에다 결핍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뭐에 된다? 동절미 맞는 말이죠. 그다음 청미 나오죠. 청미는 가피에 엽록소가 남아 있는 쌀로 약세 영암, 다비 재배, 도복이 발생했을 때 뭐에 된다? 이 이제 청미란 것은 하나의 엽록소들이 남아 있어서 되는 쌀들이 되죠. 그래서 날씨들이 기후 조건들이 뭐에다 안 좋았을 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찬물이 들어온 논에 제대로 결실이 안 될 때 이런 또 청미들도 또 보이고 울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보면은 이제 다미가 나온 거예요. 태풍으로 생긴 상처로 균이 진입하여 색소가 생긴 쌀로 도정하면 쉽게 제거할 수 있다 하고 나온 거예요. 우선 놔두고요. 그다음 동알미 나오죠. 동알미는 내부에 금이 간 쌀로 급속 건조라든지 고온 건조시 뭐단다 이 동알미들이. 동알미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야 된다 금이 간 쌀. 그러니까 일명 뭐야 된다 쌀아기가 된 쌀들을 갖다 뭐란다 동알미가 되거든. 쌀아기가 된 쌀들이 동알미요. 자, 동알미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이들은 이제 이 불완전미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재 몇 조? 341쪽에서 쭉 이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1번, 2번, 4번은 맞는 말일 것이고, 자, 담이 볼까요? 담이는 쌀 아래 뭐다 자갈색 뭐에 생긴다 반점이 생긴 것을 갖다 우리가 뭘 한다 잠이 그래 어디에서 태풍이라든지 그들에 의해서 상처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수하고 별을 갖다 그냥 쌓아놓거나 건조하지 않고 저장한 벼 아래서 균이 침입해서 뭐한다 발생한 것이요. 그럼 이 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별을 갖다 베서 근데 이제 걸리 와서는 이 다미들이 나타나는 확률들이 거의 없어요. 다미가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벼를 갖다 우리가 수확할 때 어떻게 수확하죠? 그렇죠. 기계로 수확하잖아. 컴바인으로 수확하잖아. 컴바인으로 수확기에 가지고 어떻게 한다? 컴바인 수확해서 그대로 이들이 다 어디로 간다? 건조장으로 다 들어가거든. 건조장에서 이들 갖다 일찍 다 말려버리거든. 이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면은 10월경에 어디 이제 시골에 가면은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것이고 10월 되면은 몇 년도까지는 1990년도에서 2000년도에 접어들 때까지는 이 배를 갖다 베서 어디다 들반 다 말리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2000년도로 접어들면서는 대부분이 어디 쪽으로 이제 건조장 저장고요. 저온 저장고에다가 이들 갖다 다 저장하거든. 그들을 갖다 건조실로 해서요. 이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판에 벼를 말리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 보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보면은 뭐에다 다미 같은 경우는 예전이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보면은 80년대, 90년대, 이게 80년, 90년대 때는 이런 다미들이 발생하고 그랬지만은 2000년대로 와서는 이들 발생이 그래요. 좀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뭐다 시험 문제로 해서 근데 이 시험 문제는 별로 좋지 않은 좀 문제구만 해서요. 다미는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보면 뭐 해야 된다? 이들 갖다 그대로 쌓아두게 되면은 뭐에 대해서 하나의 균에 의해서 이들 쌀들을 갖다가 이게 변색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시험 문제를 갖다 이제 식용 작물에서요 문제를 갖다 계속 식용 작물 갖다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도 어디까지 꼼꼼하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꼼꼼히 공부하지 않아 처음에는 윤곽을 딱 잡으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마무리할 때는 꼼꼼히 이제 여러분들 보라 했잖아요. 한 번씩 그대로 갖다가 이제 이런 문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다 하나씩 이게 이런 문제를 맞히냐 못 맞히냐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적으로 더 가거든. 지금 점수대가 이제 높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여러분 보면서요. 그다음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인공교배하여 F1을 만들고 F2부터 매세대 개체 선발과 계통 재배 및 계통 선발을 반복하면서 우량한 유전자의 생계를 육성하는 육종 방법이 나오죠. 이제 이 문제는 어디 문제가 된다? 재배학 문제잖아요. 재배학에서 여러분 교재요. 계통 육종. 이제 교재 몇 조? 재배학 146조 갖다 여러분들이 보면요. 이들을 갖다가 자, 뭐 또 나오죠? 계통 육종 나올 것이고 순환 선발, 승계 선발, 집단 육종에서 이어지죠. 이들 문제들은 어디 쪽에서 이제 재배학 쪽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요. 그다음 이제 7번 문제 우리가 볼까요? 맹류 추파성 제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서 나오죠. 맹류 추파성. 자, 추파성 하면은 우리가 이게 이 추파성은 뭐에 나오죠? 추파성은 추파성이 나오면 뭐 또 나온다? 춘파성도 나오죠. 춘파성. 이게 추파성은 어떤 작물에게 나타나죠? 그렇죠. 겨울 작물이요. 겨울 작물. 겨울 작물에게 이들이요. 추파성. 겨울 작물이 있으면 어떤 작물이 있다? 그렇죠. 여름 작물도 있잖아요. 여름 작물이요. 우리가 재배한 작물들은 크게 작물 분류해 보면요. 겨울 작물하고 여름 작물하고 겨울 작물과 여름 작물이요. 그러면 대부분 작물들이 다 어떤 작물이 되죠? 여름 작물이 되잖아요. 여름 작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이 어디 쪽이다? 식용 작물이잖아. 그러면 식용 작물에서 겨울 작물은 누가 있고 여름 작물은 누가 있는가 봐요. 이들을 갖다가 항상요. 그러면 우리가 식용 작물에서 뭐 나오죠? 방금 봤던 미곡, 맹류, 잡곡, 두류 뭐 나오죠? 서류 나오잖아요. 여기서 미곡은 그럼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면 겨울 작물은 겨울을 지나는 작물을 겨울 작물이라고 해요. 겨울을 지나간 작물이요. 여름 작물은 여름을 갖다 지나간 작물이 뭐야 된다? 여름 작물인 것이죠. 여름 작물. 그러니까 대부분 작물이 다 무슨 작물이다? 식용 작물이 다른 것은 다 여름 작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겨울 작물은 누가 하나 나오죠? 맹류요. 맹류가 뭐야 된다? 하나의 겨울 작물이 돼요. 맹류가요. 겨울 작물. 맹류들이요. 주로요.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면서요. 그러면 이제 이 겨울 작물에서 이 추파성 이게 겨울을 지나가면서도 이 추파성은 뭐에 되죠? 추파성은 겨울을 갖다 제대로 딱 지나가. 그러니까 언제다? 가을에 파종해서 언제 이제 겨울을 파종해서요. 한겨울을 지나가잖아요. 그다음에 근데 이 춘파성은 언제 파종한다? 이른 봄에 파종해요. 봄에 파종해서 그래서 춘파성이에요. 이들은 추파성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누구는 춘파성들은요. 이들은 갖다가 그러니까 이들을 추파성을 언제 파종하면은 봄에 파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들도 여러분들 또 보고요. 이들을 갖다가 무슨 현상이 난다? 가을보리를 갖다가 가을보리를 봄에 파종하면은 그렇죠. 무슨 현상이 난다? 그렇죠. 안질자자예요. 안질자자를 써서 자전상 그죠. 영양 생장만 하고 어디 쪽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생식 생장으로 넘어가지 않지요. 그러면 또 영양 생장에서 생생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가야 돼. 그렇죠. 추나 처리, 저온 처리를 갖다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수확이 되죠. 그러니까 이들을 갖다 이런 보면서요. 추파성을 해서요. 자 보면 추파성 품종을 가을에 파종하면 월동 중 이게 가을에 파종하면은 봐요. 겨울을 이제 지나면서 뭐 해야 된다? 파상이 뭐 해야 되죠? 제거가 되죠. 추파성은 제거에 필요한 월동 기간은
출판성이 높을수록 뭐 된다? 출판성이 높을수록 짧아지지 않아요. 출판성이 높을수록 기간, 그래서 가을을 갖다 길게 해야 돼. 짧아지지 않으면 뭐 되진다? 길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추나 처리는 추파형 종자를 체화시켜 일정 기간 저온에 처리하여 추파성을 제거되죠. 그 다음에 추파형 호밀은 추나 처리 적정 온도도 나온가요? 이제 낮은 온도 때 몇 도시에서 1도시에서요 한 7도씨 범위. 여기에서 이제 파성은 추파성들을 제거하는데 월동 기간요. 추파성들은 뭐 되진다? 높을수록 뭐 되진다? 길어진다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보면 짧아지잖아요. 길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그러면서 어디 쪽으로 이 맹류 쪽에서 파성에 대해서요. 파성 그들을 갖다 여러분들이요. 그다음 이제 8번 문제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찰옥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찰옥수수요. 찰옥수수. 이제 옥수수를 갖다 보면은 옥수수 먹어보면은 옥수수 찌죠? 맛있죠? 이제 옥수수가 이제 지금 햇 옥수수들이 이제 나올 때 됐죠? 찰매에서요. 찰옥수수. 이제 우리나라 재래종은 무슨 색 갖다 주로 띈다? 뭐 항색 찰옥수수가 가장 많다는가요? 우선 놔두고 봐요. 그다음 전부는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아밀로펙틴, 아밀로스 또 구분해야 돼요. 좀 이제 보고 나서 보게요. 그다음에 요오드와 칼륨을 처리하면 전분이 무엇으로 적색 찰 반응을 나타낼 것이고 종자가 불투명하며 대체로 우윳빛을 갖다 띈다 하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찰옥수수에서 우리나라 이게 옥수수도 찰옥수수가 나올 것이고 뭐에 나온다? 매옥수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옥수수들 언제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이 시즌 오죠. 여름철. 여름이 이제 밖에 나오고 그러면은 어디서 길가에서 시골 쪽으로 가면은 뭐다죠? 이 옥수수 팔지 않은 찰옥수수. 옥수수를 먹어보면은 짠득짠득한 맛있죠. 그들이 뭐 해야 된다? 찰옥수수예요. 찰옥수수. 펙틴 함량이요. 아밀로펙틴이요. 그 다음에 매옥수수는 맛이 없어. 여러분들 먹는 옥수수들이 옥수수가 대부분 다 무슨 옥수수? 찰옥수수예요. 이게 찰옥수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먹으면 맛있어. 찰이기 때문에요. 이게 매는 푸석푸석해. 매는요. 매옥수수. 그러니까 찰 보면서 봐봐요. 하공리에서요. 배워봐요. 배에서도 매벼, 찰벼. 매벼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먹는가? 주로 뭐 돼서 그냥 밥으로 먹잖아. 밥으로 해서요. 근데 찰은 어떻게 해서 먹는다? 떡으로 해서 먹잖아. 인절미떡. 그러니까 인절미떡은 해서 먹으면 뭐다죠? 봐요. 쫀득쫀득이죠. 인절미가요. 그래서 식감들을 갖다가 찰과 매. 또 보면서도 이들을 보면서도 아밀로펙틴, 아밀로스 함량 또 구분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자주 뭐에다 연결된 용어들을 갖다가 머릿속에 그려가면서요. 여기서 보면은 뭐 해야 된다? 우리나라 재래종 항색 찰 옥수수 가장 많잖아요. 항색이 되잖아요. 뭐 해야 된다? 백색이 돼. 백색은 뭐 해야 된다? 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옥수수를 갖다가 그래서 보면은 색이 하얗잖아. 그들이 뭐 해야 된다? 그들이 재래종이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 보면서요. 흰 찰옥수수라는 것을 갖다가 항색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흰요. 어떤 품종이 재래종들이. 그런데 육종된 것들은 어디 쪽으로 이 항색 쪽으로요. 이게 항색 쪽이 뭐 해야 된다? 더 식감이 더 우리가 구미가 더 당기잖아요. 하얀 것보다는. 그러니까 재래종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다? 하얀 것이 뭐이다? 재래종이라는 것 같다. 재래종이요. 계량종들이 주로 보면 뭐이다? 항색이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보면서요. 이제 이런 우리가 공부한 이쪽으로 이제 보면은 암기할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자연 상태에서 또 연결고를 해서 연결해서 공부하면은 더 안전 먹잖아요. 자, 이 문제를 갖다 놓치신 분들은 언제 이제 어디에 가면은 밖에 나가면은 이제
이 옥수수들 팔고 오죠. 또 어디에서 가게에서도 팔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은 뭐다 재래종이다 아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또 맞춰보면서 또 드셔요. 그다음 이제 9번 문제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옥수수 보급종 생산 방식이 나오죠. 옥수수 이제 보급종에서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교잡 유형으로 작물채 및 이삭의 매우 이제 균일하게 나오죠. 잡종 1세대에서 나타나는 잡종 강세 현상이 다른 교잡 유형에 비하여 크다 나오죠. 그 다음 종자친 2월마다 화분친 1년씩 파종하여 생산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들은 우리가 보면 보급 방식 생산 방식이요. 다개 교잡종이 되는가, 단교 잡종이 되는가, 복교 잡종이 되는가, 3개 교잡종이 되는가 하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다개 교잡종은 이들은 또 문제 어디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배 쪽으로 육종 쪽으로 유전편에서요 공부하면은 다개는 뭐다 좋은 것을 갖다 쭉 교배시켜준 것이 뭐다 다개가 되죠. 단교는 틀이요. A 곱하기 B에서 만든 품종이 뭐야 된다? 단교잡이 되죠. 그 다음 복교잡은 뭐야 된다? A 곱하기 B에다가 C 곱하기 D가 되죠. 해서 한 것이 뭐야 된다? 하나의 복교잡이 될 것이고요. 상교잡은 뭐야 된다? A 곱하기 B에다가 이제 C를 갖다 해준 것이 삼교잡이 되죠. 이들도 어디 쪽에서 이제 여러분 보면서요. 옥수수 편에서요. 육종 쪽 옥수수 뭐에 나오죠? 육종에서 이제 이들이 이제 나오죠. 답은 어디 쪽으로? 단교잡이요.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그 다음 이제 10번 문제 우리가 볼까요? 감자의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 나와요. 감자 용도요. 감자 나온 거요. 감자 품종 중 홍영, 자심 등은 샐러드나 생집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 두 번째 감자칩용 품종은 모양이 원형이어야 하고 저장 온도는 7에서 한 10도 정도요. 그 다음 가공용 품종은 건물 함량이 낮고 한온당 함량이 높아야 한다. 나온 거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적색과 보라색 감자는 안토시아닌 색소 성분이 있어 항산화 기능이 높다 하고 나오죠. 그럼 얘들은 감자의 뭐에 대한 용도들, 그러니까 감자를 계속 우리가 이제 계량하면서 어디 쪽으로 해서 이제 항산화 쪽으로도 이어질 것이고요. 이제 가공품을 해서 이제 금은 함량도 나오죠. 그 다음에 감자 이제 침용 이제 가자 쪽으로 해서요. 우리가 보면 옳지 않는 쪽으로 보면은 가공할 때 건물 함량이 뭐야 된다? 가공용품 건물 함량이 함량이요. 이제 건물 하면은 수분을 제거한 상태를 갖다 우리가 이야기하죠. 건물 함량이 높고 한온당 함량이 뭐 돼야 된다? 낮아야 된다는 것을 갖다요. 높고 낮고 서로 상반되게 해서 나왔죠. 그러면 여름 교재 쪽으로 보면은 재배학 몇 쪽에 나온다? 이 문제 재배학이요. 보면은 이 문제는 재배학 쪽이에요. 가공용에서 보면은 689쪽에 갔어요. 689쪽이요. 이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또 보면서요. 문제를 갖다 보면은 어디 쪽에서 재배학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 어디 쪽으로 출제를 해요. 그다음 이제 11번 문제 우리가 볼까요? 콩가 작물의 근류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근류균에서요. 이 근류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콩을 재배하면서 비료를 갖다 다른 작물에 비해서 비료를 갖다 시비량이 적다 많다 더 적게 줘도 되죠.
옳지 않는 것은 뿌리옥 속의 박테로이드는 세포 내에서 공중질소 고정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근류균은 토양 중에 질산염이 적은 조건에서 질소 고정이 왕성할 것이고, 그 다음 근류균은 호기성 세균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근류 호기성이요. 그 다음 파선, 콩보다 근류균은 착생과 공중질소 고정이 더 잘 일어난다고 나오죠. 그럼 이 문제들은 우리가 보면은 순간적으로, 그러면 어디 쪽으로 해서 1번, 2번, 3번 볼까요? 이들은 봐요. 뿌리옥석의 박테로이드는 세포 내에서 세포 내에서 공기 있는 질소들을 갖다요 고정 일은 맞는 말이죠. 두 번째, 근류균은 토양 중에 질산염이 적은 조건에서 질소 이게 토양에서 적을 때 이 고정들을 갖다요 풍부하면 안 한 거예요. 그들 갖다요 보고, 그 다음에 근류균은 호기성 세균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보면은 파선, 이제 파다하고 콩하고 파다고요 콩하고 이제 뭐이다 작물기는 이제 이들을 갖다 연결해서 이제 문제를 냈잖아요. 얘들을 갖다요 파선 콩보다 근류균은 착생과 공중 질소 고정이 더 잘 일어나잖아요. 가장 잘 일어나는 것이 콩이잖아요. 팥이라든지 안두라든지 녹두라든지 이들은 질소 고정 능력이 누구에 비해서 콩에 대해서 떨어지잖아요. 이들을 갖다가 이게 팥은 무엇보다 콩보다 뭐다 질소 고정 능력이 적다는 것을 갖다요. 봐볼까요? 자, 교재 보면은 628쪽 보면은 종자 발화에서 팥은 콩보다 근류균은 착생과 공중질소 고정이 더 뭐단다 잘 일어나잖아요. 적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을 갖다 봐보세요. 사회에서 공중질소 고정이 더 잘 일어나잖아요. 더 잘 안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들을 갖다요. 문제를 갖다가 보면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도 좀 상당히 좀 해서요. 예전 문제보다는 지금 이제 문제를 갖다가 출제하면서요. 그러면서 질소 고정 능력이 가장 뛰어나는 것이 누구다? 콩이 여러분들 보면서요. 뛰어나다는 것을 갖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두리편 공부하면서 어디에서 두리편에서 콩, 팥, 녹두, 안두 쭉 공부하면서 누가 콩에서가 뭐다? 질소 고정 능력이 뛰어나잖아. 그들을 갖다 여러분 보면서 이제 질소 고정 능력 보면서도 이 박테리아들이 어떤 조건에서인가 주로 보면 중성 쪽으로 가잖아요. 중성 쪽으로요. 간 토양에서가 그들이 또 활발히 일어나고 그러죠. 그다음 이제 12번 문제 우리가 볼까요? 고구마의 계근 비대를 촉진하는 조건으로 옳지 않는 거 그랬네. 자, 고구마 계근요. 계근도 나오고 계경도 나오죠. 계근, 계경 어디에서? 서류에서요. 서류에서 계근과 계경. 계근은 어디가 된다? 고구마가 될 것이고 계경은 누가 된다? 감자가 될 것이고요. 옳지 않는 쪽으로 칼리질 비료를 시용하면 좋죠. 칼리질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뿌리줄기 그들은 갖다가 어디 쪽으로요? 그 다음 장일 조건이 유리하다. 그 다음 토양 수분은 최대 용수량이 몇 프로? 70에서 75%요. 그 다음 토양 온도는 20에서 30도가 알맞지만 비오는 비들을 갖다 못한다? 촉진한다 그랬죠. 비오는요. 그럼 여기서 다시 설명해 볼까요? 칼리질이요. 그래서 수업하면서 어디 쪽으로 이렇게 그림도 그려졌죠. 질소인산 질소질 비료, 그 다음 칼륨질, 인산질, 질소질, 칼리질. 주로 칼리질은 어디 쪽이다? 뿌리 쪽이, 뿌리 줄기 쪽으로요. 인산질은 뭐이다? 꽃까지 되어졌죠. 그 다음에 질소질은 잎이라 있죠. 뾰족뾰족한 것들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장일 조건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누구다요? 고구마하고 누가하고 감자하고요. 그러면 고구마는 우리가
무슨 식물이다? 단일 식물이에요. 고구마는. 어때요? 그러니까 무슨 조건에서 장일이 아니라 뭐이다? 단일 조건이에요. 단일 조건. 고구마는요. 유리화전에 단일해서요. 그다음 토양 수분은 최대 용수량. 최대 용수량이 몇 프로? 70에서 몇 프로 나오죠? 한 75% 정도. 맞는 말이에요. 수분 함량이 70에서 75% 있을 때 가장 적당하잖아. 하면서요. 그다음 토양 온도도 몇 도씨가 된다? 20에서 30도씨가 알맞으며 어디에서 변온이 비대를 촉진시킨다 그렇죠. 그럼 이 문제도 누가 촉진시킨다? 변온이 촉진시켜요. 변온이. 그러면은 뭐 온도에서 뭐다? 항온이 뭐단다? 항온이 뭐단다? 촉진시킨다 하면은 틀린 말이에요. 항온. 그럼 변온은 뭐고 항온은 뭔가? 여러분들이요. 변온은 뭐다? 낮과 밤의 온도차. 온도차가 어느 정도 온도 차가 있는 것을 갖다 뭐란다? 변온이라 할 것이고 항온은 뭐이다? 온도차가 없는 것이잖아.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디 쪽으로 해서 재배학에서 온도 하면서 제대로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변온이 좋은 곳이 있고 항온이 좋은 때가 있잖아요. 재배에서 여러분. 근데 여기는 뭐다 식용작물이지만 서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합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들이 서로 연결이 다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재배학은 재배학이다. 식용작물 딱 구분하면 안 되거든. 근데 처음 공부하실 때는 구분해서 하지만은 많이 중복이 돼. 중복. 그들이요. 중복된 것을 여러분들 보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변온 쪽으로 해서는 어떤 것인가? 항온 쪽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재배에서 여러분들 공부하면은 항온 쪽으로 좋은 것은 언제가 좋다 했는가? 항온 쪽으로는. 언제부터 발화해서부터 언제까지 수확할 때까지 작물 들어갔다가. 근데 딱 하나 나오잖아. 어디 쪽으로요? 항온이 좋은 것은 재배학에서. 항온이 좋은 상태는 언제가 된다? 그렇잖아요. 생장할 때는 뭐이다? 생장할 때는 무슨 상태가 좋다? 항온 상태가 좋아.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어디 쪽이다? 재배학으로 보면은 변온 쪽이잖아요. 온도차가요. 있는 것이 더 유리하잖아요. 이게 생장할 때만, 이게 결실을 할 때도 못한다? 변온 쪽이 유리하잖아요. 나 어제 부지런히 만들어서 밤에 온도차가 안 나버리면 호흡으로 써버리잖아. 밤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변온 쪽이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이제 마무리할 때는 항상 두 과목 딱 놓고 재배학과 시험장을 보면서 중복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겹쳐요. 많이 겹쳐지거든. 그럼 이 겹쳐진 것을 서로 확인해야 돼. 그러면서 확인하면서도 어떻게 확인한다? 이거는 뭐 차이가 있으면 차이 없는 것을 그대로 보고 차이가 있으면은 어떤 약간 있으면은 이거는 시용작물이다, 이거는 재배학이다 해야 돼. 차이가 있는 것은 그대로 갖다요. 그래야만이 이제 의의제기를 할 수 있거든. 근데 똑같이 그거 봐버리면 안 돼.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럴 때는요, 누구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그들 경향들이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어떤 조건에서 변은요. 예, 여기서 보면 뭐이다? 변에서 뭐이 된다? 촉진이 된다 했죠. 항원으로 나온 거 잘 보면서요. 그다음 13번 문제 볼까요? 길이의 재배적 특성으로 옳지 않는 것에서 길이. 이제 길이는 오랜만에 주로 우리가 보면 맹류편에서 보리, 밀, 호밀 길이 주로 보면 벼와 밀 쪽에서 시험 문제가 주로 출제되다가 또 이제 어디 쪽으로 해서 길이 쪽으로 해서요. 이제 길이는 옳지 않는 쪽으로 나오죠. 내동성이 약하다, 내건성이 약하다, 내습한 기후에 잘 적응한다. 그다음 토양 저항성이 낮아 산성 토양에 약하다. 근데 이 길이 같은 경우는 어디 쪽으로 산성 토양에서도 뭐다 강해. 길은요. 그럼 여기 봐요. 내동성. 그러니까 우리가 재배하는 길이들은 길이는 주로 무슨 길이가 된다? 봄길이가 돼.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
봄길이 되기 때문에요. 내동성에 약하겠죠. 그 다음에 내건성이 또 뭐다 약하다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보면서요. 그 다음 이제 냉습한 기후. 이제 냉습한 기후라는 것은 어떤 기후를 갖다 냉습한 기후라는 거. 약간 뭐 해야 된다 싸늘한 그런 느낌들. 여러분들이 뭐 어디 쪽이다 산간지 쪽이잖아. 그런 데서 뭐 해야 된다 길이들이 더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길이를 갖다 거의 재배치 않잖아요. 그들을 갖다 실험 쪽이나 몰라도요. 이게 약간 뭐에다 산기슭 그쪽에서 더 잘 자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토양 정성이 낮아 산성토양에 약하잖아요. 산성토양에도 강하다는 것을 갖다 보면서 척박지라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작곡이라든지 또 우리가 재배하지 않는 작물들을 갖다 우리가 재배할 때는 그들이 어디에서도 잘 자란다. 토지 조건이 안 좋은 조건에서도 자라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 그러면 이 길이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 쪽으로 이용하는가? 사로 쪽으로 이제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사로 작물들은 뭐다 불량한 환경 조건에서도 잘 자라야 되잖아. 좋은 조건에서 잘 자라는 작물들은 어떤 것이 된다? 농민들이 주로 우리가 경제성 있는 작물들을 갖다 주로 재배하잖아. 지력이 좋은 쪽에서는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요. 그다음 이제 14번 문제 볼까요? 14번 문제는 볼까요? 배에서 유기 농산물로 인증받기 위해 많이 재배하는 병해충 방지로 옳은 것에서 나오네. 이들은 하나 이제 유기농 문제거든. 이 문제는 유기농 쪽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맞을 확률들이 그럼 여기서 한번 봐볼까요? 해설을 한번 봐보세요. 병해충 관리를 위한 유기농산물 허용 물질이 나올 것이고 토양 개량과 두 번째 토양 개량과 작물 성형을 위한 허용 물질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디 쪽으로 해서 농산물 인증 쪽으로 해서요. 이들을 갖다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해충으로 해서요. 그래서 답은 뭐 해야 된다? 보류돼야 되죠. 이제 토양 개량 쪽으로 보면은 누가 나오죠? 쌀개로 해서 이어지죠. 깻묵이라든지.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맞힐 수가 없어. 근데 어디 쪽으로 나는 유기농업 기능사 준비했어도 맞힐 수가 없어. 유기농 기능사에서도 이제 어디 쪽으로 이제 기사 쪽으로 1차 공부를 하면서 했으면 좀 확률이 있죠. 기사 쪽으로 유기농업 기사 쪽이다면은 기능사 쪽으로 해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부터 이제 기능사도 이제 이들이 이제 바뀌어가면서 이제 공부한 사람은 좀 눈에 이제 들어오겠죠. 근데 예전에 올해까지 작년에 자격증에서 따신 분들은 이 문제 맞히기가요. 이 문제는 출제자가 너무했지.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누구나 뭐이다 다 힘든 문제 누구나 다요. 근데 이런 문제에서 이제 찍어서 맞힌 사람은 완전히 뭐이다 행운이 따른 사람이지. 그다음 15번 문제 우리가 볼까요? 거기 해설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요. 배의 품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배 품종에 대한 설명으로요. 비바람에 잘 쓰러지면 내도복성이 높은 품종이다. 배 품종에 대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온도와 일장으로 결정되는 생육 일수가 짧은 것은 뭐 해야 된다? 조생종.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저온에 피해를 입지 않고 잘 견디면 내냉성이 높은 품종. 맞는 말이죠. 특정 병에 대한 저항성이 있으면 내병성이 높은 품종에서 나오죠. 맞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품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서 나오죠. 옳지 않는 품종에 대해서. 1번 볼까요? 비바람에 잘 쓰러지면 내도복성이 뭐이다? 높은 품종이잖아요. 잘 쓰러지면 내자가 무슨 내자다? 견뎌낼 내자거든. 이게 뭐단다? 쓰러지지 않아야 돼. 쓰러지죠. 쓰러지지 않는 것은 뭐이다? 내도복성이 높은 품종이잖아요. 낮은 품종이 되겠죠. 그럼 해서 볼까요? 내도복성이 높은 품종은 비바람에 잘 쓰러지지 않아. 내자가 견뎌낼
넷자가 된다 했죠. 그다음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도 봐.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도 주어지잖아요. 하면서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항상 어디 쪽을 기본적인 것을 갖다 잘 하면서요. 그다음 16번 문제 볼까요? 잡종 강세 육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잡종 강세. 그러면 잡종 강세 하면은 뭐 해야 된다? 일대 잡종이 되겠죠. 일대 잡종. 옳지 않는 쪽으로. 다양한 겹여친들을 가는 조합 능력 검증이 필요하죠. 그다음 두 겹여치는 우성 대립 인자들이 발현하여 우성질을 보일 것이고, 그다음 옥수수, 수수 등에 있어서 배도 적용되죠. 그다음 자식성 작물이 타식성 작물에 비해 잡종 강세 효과가 작다. 자식성 작물. 이 자식성 작물들은 우리가 보면은 효과가 뭐다죠? 자식성에서 누구를 갖다가 우리가 배우는 식용작물에서 자식성 봐요. 우리가 미국 봐요. 미국 벌이라든지 이 미국들이요. 미국이나 맹류나 그들은 자식성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콩도 뭐 해야 된다? 자식성들이잖아요. 그래서요, 자식성들. 이제 자식성들은 자기끼리 뭐한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 자식성이 될 것이고, 타식성은 뭐다? 다른 꽃가루가 와서요. 그러니까 자식이냐 타식이냐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하는 것은 벌나비요. 벌나비가 오는 것은 타식이고, 벌나비가 오지 않는 것은 자식이요. 또 꽃으로 보더라도 꽃이 화려하면은 뭐다? 타식이에요. 꽃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잘 모르면 주로 자식들이에요. 꽃으로도 보더라도요. 그럼 이제 이들은 우리가 보면은 교재 재배하고 그래서요. 156쪽으로 해서 그들을 갖다 보면 뭐 나오죠? 타식성 작물이 나올 것이고 자식성 작물들이요. 그들 한번 보면서요. 그럼 답은 어디 쪽으로? 자식성 작물은 타식 작물에 비하여 잡종 강세가 뭐다다? 안 나타나. 다 거의 뭐 해야 된다? 순종적으로 가기 때문에 작아요. 크지 않아요. 그 다음, 이제 17번 우리 문제 보도록 할까요? 콩의 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콩 개화 쪽으로 해서요.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옳은 것은 만생종은 상대적으로 만생종은 이제 만생종하고 저생종은 감원이 될 것이고 만생종은 감강이 되죠. 만생종 감강이 크지요. 그다음 콩은 한계 일장은 몇 도시? 한계 일장은 12시간이다. 우선 보면서요. 그러면 이 12시간이 된 것은 주로 콩이요. 가을 콩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죠. 그 다음 한계 일장이 초과되면 개화가 촉진될 것이고, 그 다음 한계 일장 이하에서 개화가 촉진된다. 이제 다시 한번 봐봐요. 가을 콩, 만생종은 상대적으로 뭐이다? 감원이 되지 않으면 뭐 해야 된다? 감강이요. 이게 여기서도 저생종은 감원이 될 것이고 만생종은 뭐 해야 된다? 감강이 돼요. 그 다음에 콩은 이제 한계 일장은 12시간에서 나오는데 콩은 한계 일장은 저생종은 좀 길 것이고 저생종들은 이게 빨리 소화한 것들은요. 그 다음에 중생종은 보통 만생종들은 뭐단다? 늦어지잖아요. 만생종. 그럼 콩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콩 하면은 만생종 쪽으로 가을 콩을 갖다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한계 일장이 초과되면 개화가 뭐 해야 된다? 한계 일장 초과되면 개화가 한계 일장 초과되면 오히려 뭐 되지죠? 한계 일장 뭐 해야 된다? 초과로 빛을 갖다 받으면은 뭐 해야 된다? 개화가 여기서는 한계 일장이 초과되면 한계 길어지면은
조가 되면요. 그다음 하한기 일장이 이하에서 개하가. 이게 하한계 일장이라는 것은 거기까지거든. 선이거든. 그럼 넘어져 버리면 뭐 되진다? 개하가 억제가 되겠죠. 촉진되잖아요. 억제가요. 그다음에 하한계 일장 이하에서 개하가 뭐 해야 된다? 하한계 일장. 하한계 일장 그 선까지거든. 근데 이제 그 선까지 선으로 딱 맞춰진 선이요. 근데 그 이전이 된 것은 되는 거죠. 넘어가 버리면 안 되지만은 하한계 일장 비트 길이가요. 비트가 하한기장 하면 그 12시간 하면 12시간까지 이게 안쪽이 해야 되죠. 이게 넘어가게 되면 뭐 해야 된다? 개화가 되지 않는 것이 되죠. 여기서요. 이제 이 문제는 뭐 해야 되죠? 콩의 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되세요. 그러니까 하한계 일장 이하에서 개화가 뭐 해야 된다? 촉진이 돼요. 하한계 일장 이하에서요. 답은 어디 쪽으로 4번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그 다음 이제 18번 문제 볼까요? 그림 가에서 라에 들어갈 벼 재배형으로 옳은 것에서 나온 거예요. 재배형으로 해서. 자, 그림을 갖다 우리가 보면은 뭐 나오죠? 보통 재배 해가지고 이들을 한번 봐볼까요? 보통 재배. 보통이요. 보통 재배가 나오죠. 자, 보통 재배에서는 언제 5월에 해서 언제 수확이 되죠? 자, 수확이 5월에 파종해 가지고 6월에 뭐하죠? 이양해서 철수가 8월 해 가지고 몇 월 달에 10월에 이제 수확하죠. 이들이 뭐 해야 된다? 보통 재배요. 그러니까 5월 달에 뭐 돼서 파종해 가지고요. 6월 달에 이양하죠. 그래서 지금 시골에 들판에 가서 보면은 이제 배들 이양하고 그러죠. 이제 보통 딱 주어지고 뭐 나오죠? 가, 나, 다, 라가 나오잖아요. 가나 따라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가는 갖다 봐요. 보통은 언제다 5월이잖아요. 그런데 몇 월 달에 들어가죠? 4월 달에 들어가잖아요. 4월에 뭐다죠? 자, 이양을 하게 되죠. 이양. 가나는 4월 달이에요. 가나. 그 다음에 가나는 4월 달이 될 것이고 이양이요. 그 다음에 다라는 언제가 되죠? 이양을 갖다가 이제 5월 달에 이양할 것이고 또 몇 월 달에 5월 달고 이제 5월 중순 5월 달 뭐 나오죠? 하고 파종하고 그다음에 5월 이제 중순쯤에 간가요? 이때 이제 또 파종한가요? 파종해서요. 그러면은 보통 5월이잖아요. 보통 5월인데 더 빨리 하기 때문에 이들이 뭐 해야 된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조기냐 저식이냐. 조기. 그러니까 4월 달에 해 가지고 몇 월 달에 빨리 8월 달에 뭐 해야 된다? 수확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뭘 한다? 조기라기 조기 재배 그래 조기 재배는 빨리 파종해서 빨리 수확하는 것이 뭐 해야 된다? 조기. 여러분과 수업하면서 전남 순천 해롱면 해줬죠. 해롱면 거기가 가장 빨리 한다 했잖아요. 수확. 그러면서 어디 무엇을 들어간다? 이제 약초 재배한다 했잖아. 우리가 이론 강좌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갖다 우리가 보면은 빨리 심어서 언제 수확하죠? 이제 빨리 심어서 늦게 수확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무슨 재배해야 된다? 저시기예요. 그러니까 저기가 뭐고 저시기 뭐다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무엇 보고 이 표를 갖다 보고 해요. 이해가 됐을까요? 저기 재배, 저식 재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하고 나와볼까요? 다는 언제 파종하죠? 5월 초에 파종할 것이고 나는 5월 어디 쪽으로 간다? 이제 중하순으로 가서 파종하잖아요. 중하순으로. 그러면은 얘들은 이제 다는 우리가 보면은 뭐 해야 된다? 다에서는 얘들은 갖다 하나의 만기가 되겠죠. 만기요. 만기요. 그 다음에 오는 뭐 해야 된다? 만식이요. 만기하고 만식이 갖다 여기서 이제 구분이요.
이게 만기는 뭐에 의해서 만기는 이모작으로 인해서 좀 늦어져요. 이모작으로 해서 늦어지는 것을 갖다 우리가 뭘 한다? 만기라게. 그러니까 약간요. 근데 만식은 뭐다? 만식은 하나의 조건에 의해서 조건요. 물 부족으로 인해서 늦어진 거죠. 물 부족으로 해서.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뭘 한다? 만식 그래. 여기서 만기하고 뭐하고 만식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가 됐는 거. 예서요.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인해서는 만기 쪽에는 만기는 뭐 해야 된다? 만기는 이모작으로 인해서 늦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만식은 이제 기후 조건, 물 부족으로 해서 늦어진. 물이 부족해서 이제 비가 와야만이 모내기 들어간 것이 뭐 해야 된다? 만식이에요.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문제를 갖다 잘 만들었어요. 저희 출제자분들이 이들을 갖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저기재배가 뭐고 저식재배가 뭐고 만기가 뭐고 만식. 이렇게 만기나 만식은 둘 다 뭐 한다? 늦게. 그런데 늦게 하는데 만기는 뭐 된다? 이모작에 서 늦어지고 이모작에 있어요. 늦어지고 만식은 뭐다? 환경 조건, 물 부족으로 인해서 늦어진 것을 갖다 뭘 한다? 만식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저기하고 저식. 여기 저기는 일찍 심어서 일찍 수확해. 그 다음에 저식은 뭐다 해서 다소하게 해서 재배한 것이 다소하고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갖다 보면서 이해가 딱 됐으면 공부가 상당히 이 문제를 갖다 이해해가지고 맞히신 분들은요. 그 다음 어디 나오죠? 19번 문제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배의 생육상이 전환되는 유수 분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배의 생육상에서 뭐 나오죠? 유수 분화기. 그러면 유수 분화기 하면은 유수 분화기, 유수. 어린 이삭이 형성이 되죠. 영양 생장에서 어디로 간다? 생식 생장으로 넘어갈 때가 뭐 해야 된다? 유수 분화기가 되죠. 유수 분화. 영양 생장의 생식 생장기로요. 보면은 염령 임나이요 지수들을 갖다 보면 80에서 83 이상목 마디의 분화가 시작되고 주간 출렵 속도가 8일 정도 늦어질 것이고 주간 상위 마디의 절간이 신장에서 나온가요? 그럼 여기서 유수 분화기 하면은 뭐 해야 된다? 유자 어릴 이삭 분화요. 이게 유수 분화하고 유수 뭐다? 형성하고 구분해야 돼. 이제는 이제 자리 잡은 것이고 이들은 이제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게 영양생장에서 생생장으로 넘어갈 때 하면서요. 이게 먼저 분화가 된 다음에 형성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럼 여기서 유수 분화기 때는 주로 뭐 해야 되죠? 염년 지수와 염령 지수가 몇 프로 나온다? 분화기 때는 76에서 얼마다? 78 정도가 돼. 78 유수 분화기 때는요. 근데 여기서는 얼마나 나왔죠? 80에서 83이 나왔잖아. 그럼 80에 83이 되면은 1차 지경 1차. 그러니까 유수에서 이제 이들이요. 이삭도 1차 나오잖아. 이 1차 지경들이 그다음에 또 2차 지경 나오죠. 1차 지경이 만들어질 때가 뭐 해야 된다? 이때가 몇 시대? 80에서 83 정도가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들을 갖다가 어디 쪽으로 교재요. 유수 뭐 나오죠? 발육기 나오잖아요. 유수 발육 단계요. 92쪽. 92쪽 갖다 보면은 이들 자세히 나와 있어. 같이 보면서요. 그다음 마지막 문제인가요? 두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두류에 대해서요. 옳지 않는 것에서 나오죠. 두류. 두류 하면은 우리가 뭐 덤부 나오고 안두 나오고 덤부 안두 녹두 땅콩에서 이어지는가요? 덤부는 고온에서 잘 견디죠. 덤부들은 꼬투리가 이렇게 좀 길쭉한 것들이 주로 뭐에 대해서 건다? 덤부들이에요.
동부들이요. 여름을 지나서 이제 가을 쪽으로 가면서죠. 그다음에 안두는 이제 지금 몇 월 달이죠? 6월 달이잖아요. 4월에서 5월 달에 안두들은 수확이 되거든. 이게 안두는 언제든지 시험 문제감이거든. 겨울을 지난 작물이에요. 안두들은. 그들을 갖다 여름 또 보면서요. 그다음 누구 나오죠? 녹두 나오죠. 주성분은 당질이고 지질 함량이 몇 프로가 된다? 한 20%에서 나온 거예요. 지방 우선 놔두고요. 그다음에 땅콩은 주성분은 지질로 지방이요 43에서 한 45% 함이 되어 있고 단백질 함량도 높다고 나오죠. 단백질 이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누구다요? 두류에서 누구죠? 지방 함량이 높은 것은 누가 지방 함량이 높은 거? 지방 땅콩이거든. 땅콩.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뭐야 된다? 뭐이다? 돈부라든지 안두라든지 녹두라든지 이들은 지방 함량이 낮아. 지방 함량이. 이들은 같다요. 그럼 여기서 녹두 주성분은 당질이고 지방이요. 이쪽으로는 몇 프로 정도 된다? 한 0.7% 정도. 0.7%. 그들을 갖다요. 그래서 보면은 녹두 주성분은 당질이고 지질 함량은요 0.7%보다 낮다는 것을 다 보면서요. 그러면서 4번에 가서 땅콩 주성분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단백질 함량도 함도 있고 단백질 함량 높다 했죠. 이게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이 뭐야 된다? 버진이에요. 버진이야. 이게 우리가 먹는 땅콩들이 주로 뭐야 된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건 버지니아를 갖다 우리가 땅콩을 먹어요. 나머지들은 뭐야 된다? 나머지는 다 기름짠 땅콩들이 기름을 갖다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방직 기출문제 식용작물이요. 이들을 갖다 이제 풀어봤죠. 이들 갖다 여러분 보면서 이 답을 갖다 요울라 하지 마시고 이들이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구나 하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처음 보신 분들은요. 그러면서 올해 시험은 지방직 국가직 끝나고 지방직 끝났잖아요. 이들을 갖다 해서 어디 쪽으로 내년 대비요. 대비적으로 하실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근데 보면은 내용들이 한 부분이잖아요. 전반적으로 해서 이어지거든. 근데 이 시험 문제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뭐이다 좀 기본적인 문제가 더 많이 나왔어요.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하자. 이게 이들이 잡혀져야 돼. 잡혀진 다음에 항상 어디 쪽으로 한 단계 자기 이제 업을 해야 돼. 처음부터 업하지 마시고. 이게 처음에는 기본기 충실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쪽으로 한 단계. 그들은 이제 올라가는 것은 어디 쪽이다 문제를 갖다 풀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문제 다루면서.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